롯데리아에서 사라진 햄버거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우엉버거는 고기 패티 대신 우엉이 들어간 햄버거를 롯데리아의 괴짜 실험 정신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다. 일각이 써놓은 햄버거빵에 우엉만 끼워져 판매하는 버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었고, 일반 메뉴에 필수로 첨가되는 양상추 대신 우엉이 채소를 대신하여 들어가고, 고기 패티와 빵 그리고 롯데리아 특유의 데리야끼 소스로 구성된 버거였다. 타 버거에서 자주 별점되는 양상추 대신 우엉을 넣었을 뿐이다. 시판될 시기에 해당 버거를 먹어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우엉 조림 맛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엉의 식감이 의외로 패티와도 어울려서 독특하면서도 맛이 있었다는 평가. 김밥 천국 같은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안에 넣어진 가공된 우엉 소를 넣은 불고기 버거의 맛과 비슷했던데, 우엉 조림도 간장 맛에 달짝지근하고 데리야끼 소스도 단짠이기 때문에 궁합은 좋았다. 한 달 동안이긴 했지만 워낙 특이해 보이는 데다가 신제품 효과도 더해져서 의외로 인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인기 여부를 떠나서 우엉의 물리한 수급에 문제가 있었다. 계절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심하고 매장에서 냉장 보존 시에도 다른 야채류와는 달리 습기 조절을 다르게 설정해줘야 하는 등 기존의 시설로는 여러가지로 품질 관리 면에서 귀찮은 점이 많았다고 한다. 한동안 실물 사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가 2024년 8월 16일 로스트 미디어 마이너 갤러리에서 한 유저가 롯데리아 20년사 책에 실린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사진이 발굴되었다. 1996년 11월에 1개월 정도 시판된 후 메뉴에서 내렸다고 한다. IMF 버거는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진 후 이듬해인 1998년경에 나왔으며, 햄버거 빵에 프레스햄에 케첩, 시끄한 피클, 세매를 넣어 재료값만 받는 햄버거가 탄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햄을 넣기는 좀 그랬는지 미트 패티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1999년 동아일보에 이에 관한 독자 사연이 게재돼 있다. 요약하면 예나 지금이나 싼 걸 사면 불친절하단다. 2013년 7월 15일 KFC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느낌의 OMG 버거가 출시되었다. 정가는 단품 2,500원이나 출시기념 이벤트로 1,500원에 판매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은 2,500원으로 팔면 사먹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2014년 8월 출시 약 1개월 만에 1,000원으로 재고떨이 행사를 하고 단종되었다. 드라마 25, 21에서 해당 햄버거가 언급되었다. 라이스 버거는 당시 롯데 GRS의 대표이사이던 이철우가 아이디어를 내어 탄생했다고 한다. 햄버거 빵 대신 뭉쳐놓은 밥을 사용한 메뉴. 초창기에 나온 라이스 버거는 그야말로 내구성이 제로에 가까운 부스러기와 가까운 햄버거로 사람의 양력을 1초도 버티지 못하고 오체 분시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후 개선이 되어 내구력이 꽤 강해졌으나 가끔 소스향이 많으며 소스에 밥이 붕괴되기도 한다. 밥에는 기름기가 묻어나는데 주먹밥을 먹는 느낌이기도 하다. 숙제를 먼저 먹어치워서 약간의 빵만 남는 사태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밥 자체의 맛이 괜찮았다. 이처럼 지점에 따라 품질은 천차만별이나 맛이 상당히 있어서 호평을 많이 받았다. 롯데리아 주방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기 가장 싫어하는 버거이기도 하다. 라이스 버거 같은 경우 본사에서 전용 번스가 완성된 채로 오는데 이걸 냉장고에 보관해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가공하여 내놓는 식이다. 그래서 어쩔 때는 무지막지하게 뜨겁다. 보통 롯데리아 지점에서 대표 메뉴에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한다. 밥버거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음식으로 짜장면과 짜파게티를 비교하는 격이다. 밥버거는 정말 밥 사이에 재료만 끼워 넣은 모양만 버거인 주먹밥 같은 느낌인 반면, 라이스 버거는 정말 패티와 소스 맛이 더해 확실히 빵만 밥으로 대체한 버거를 먹는 기분이 난다.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다. 라이스 버거, 새우 라이스 버거, 김치 라이스 버거로 발전되어 온 후 한번 사라졌다가 버거 짱이라는 괴 메뉴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낸 후 다시 우리 김치 버거로 바뀌었다가 현재는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가 판매되고 있다. 한 번쯤은 꼭 먹어봐야 할 버거로 역대 메뉴 중 김치 라이스 버거가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은 버거짱. 델리 파우치는 2004년 연말 햄치즈 델리 파우치가 출시되었고 2005년 2월 불고기 델리 파우치가 출시되었다. 불고기 델리 파우치는 표고버섯, 당근, 양파 등 채소류와 함께 볶은 불고기 볶음이 2번 볶았나 빵 안에 들어가 있다. 당시 한우 불고기 버거 등 한국형 패스트푸드 콘셉트를 빌던 롯데리아에서 한식을 응용한 메뉴로 내놓은 것. 햄치즈 델리 파우치는 저미햄, 슬라이스 치즈, 양상추, 피망, 피클 등의 야채와 소스가 들어간다. 그러나 가격이 당시로서는 비싼 데다가 빵이 질기고 내용물이 부실해서 호평을 받았다. 특히 불고기
불고기가 혹평이 심했는데 햄버거가 아닌 고기만두를 먹는 느낌이 강했다고. 불고기 볶음은 냉동 보관된 것이다 보니 더욱 그런 느낌이 강했을지도. 결국 2006년에 단종되었다. 우리 김치버거는 김치를 썼다는 점에서는 과거 판매되었던 김치 라이스버거의 후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메뉴는 라이스버거처럼 밥으로 만든 번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일반 햄버거 빵을 사용한 것이다. 2007년 10월 말 메뉴에서 삭제되며 야채라이스 김치버거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었다. 하지만 여전히 햄버거 포장지에 재고도 남아있고 야채라이스 김치버거에서 빵만 바꾸면 되는 듯 만드는 법도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단종 이후에도 알바에게 만들어달라고 하며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야채라이스 김치버거도 2009년 단종되면서 10여 년간 이어져왔던 롯데리아 김치버거 역사는 끝을 맺었다. 한우 스테이크 버거는 구성은 한우 패티, 양송이, 브로콜리, 크림 소스고 양송이와 브로콜리는 잘게 썰어서 크림 소스에 섞어놓아 맛서 먹으며 포함되어 있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질적인 구성은 한우 패티, 야채 크림 소스다. 내장을 좀 타는 편이었는지 내용물이 튼신할 때도 있었고 빈약한 경우도 있었다. 2010년 11월 한우 레이디 버거의 등장과 함께 단종되었다. 빅 비프 버거는 이름에 빅이 들어간 것처럼 빵과 패티 사이즈가 일반 햄버거보다 조금 더 컸다. 빵은 버거킹의 와퍼 사이즈와 거의 같고 패티는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와 흡사했다. 내용물은 패티, 피클, 양상추, 치즈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른 버거와는 달리 케첩과 머스타드 소스가 뿌려져 있어서 나름대로 푸짐하지만 6,400원이랑 거금을 주고 먹기에는 다소 아깝다든가 차라리 쿼터 파운드를 먹는 것이 더 낫다든가 하는 악평이 있었다. 사실 맛만 따지자면 한때 유행했던 어린이 버거에서 버거의 크기가 커지고 고기의 양과 질이 약간 좋아진 정도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맛이 비슷하고 구성도 비슷하다. 패티가 두꺼운 편이라 잘 익히지 않으면 엄청나게 역한 맛을 선사한다. 심지어는 패티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우가 있어서 극렬 항의를 했다는 경험담도 있다. 2012년 11월 22일 라치버거가 출시되면서 조용히 사라졌는데 동일한 패티를 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메뉴 자체를 갈아엎고 재탄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라치버거의 경우 케첩이 아닌 피클 화이트 소스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는데 2013년에 라치버거가 또 리뉴얼되면서 사실상 비프버거가 재출시되었다. 시엔 리브샌드는 원래 리브샌드라는 이름으로 1984년부터 판매되어 왔던 롯데리아의 준 원년 멤버였다. 그러다 2007년 갑자기 신을 붙였다. 프리미엄 햄버거가 나오기 전에는 불갈비 버거 먹을 돈 없을 때 대신 먹을만 했던 햄버거다. 불갈비 버거처럼 기다란 빵에 돼지 갈비살과 마요네즈, 바베큐 소스, 피클, 그 외 야채들로 이루어진 무난한 버거. 바베큐 소스에서 살짝 신맛이 나고 냄새가 많이 독특하다. 돼지고기라 그런지 가격 대비 양이 동사 다른 제품들보다 뛰어났다. 거기에 쇠고기 패티보다 뻑뻑함도 덜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예전부터 먹던 추억까지 더해 꾸준히 팬층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며 소비자층도 조금씩 세대교체되고 하면서 점점 마이너 제품으로 밀려났다. 유일하게 돼지고기가 들어간 햄버거인데다 바비큐 소스가 들어가서 불고기 버거나 대리버거랑은 확실하게 맛이 다르다. 아쉽지만 2012년 11월 29일자로 상품 판매가 종료되었다. 하지만 단종된 지 한 달여 만에야 단종 소식에 올라온 비운의 버거. 2014년 10월 24일부터 34주년 기념으로 리브샌드라는 이름으로 한정 판매했다가 다시 단종되었다. 부세 버거는 외견은 리브샌드같이 조금 긴데 이쪽은 리브샌드와 달리 새우 패티와 불고기 패티가 반반씩 붙어있어서 보는 사람에 따라 그로테스하게 생겼다는 소리도 나온다. 화려한 장면 센스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저 그런 평범한 햄버거다. 불고기 패티와 새우 패티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햄버거의 왕도 패티쯤으로 대접받는 평범하고 맛있는 패티다 보니 그것을 두 개 넣어봤자 평범하긴 마찬가지라. 참고로 겉포장지에 새우 패티부터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불고기 패티와 소스의 맛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부터 먹으면 혀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이다. 동시기의 자매품이 레드의 화이트 버거도 나왔으나 금방 단종되었다. 똑같은 새우 패티에 소스만 다르게 바른 물건이다 보니 별 특색이 없었던 것이 단명의 요인인 듯. 30주년 기념 신제품이라 그런지 2014년 9월 중순 35주년 기념 신제품이 원조 빅볼이 등장함과 동시에 단종되었다. 텐더 그릴 치킨 버거는 롯데리아의 메뉴 중 프리미엄 버거의 인기 메뉴로서 매니악층을 보유했던 텐더 그릴 치킨 버거가 단종된 이유는 허망하게도 식품업체 인수합병 때문이었다. 롯데리아의 소스를 납품했던 동원그룹의 자회사 3조 셀텍과 급식업을 담당하는 동원홈푸드가 합병되면서 각종 소스 제품들의 납품 가격의 인상 또는 납품 거절로 이어졌고 결국 프리미엄 버거들의 대거 판매 종료로 이어졌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텐더 그릴 치킨 버거, 유러피언 프리코 치즈버거 등이 단종되었다. 당시 이 버거에 사용되던 소스는 롯데리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스가 아니라 3조 세텔에서 특허를 받은 소스로 추정된다. 그래서도 회사의 합병에 따라 해당 소스를 쓰지 못하게 될 롯데리아의 메뉴들이 대거 단종될 수밖에 없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해당 소스의 이름은 프레쉬 소스였으며 달콤새콤하면서 깊은 감칠맛이 나는 게 특징이었다. 라면 버거는 롯데리아에서 2015년 1월 6일부터 판매를 개시한 한정 메뉴로 전국의 롯데리아 점포에서 50만 개만 판매하였다. 출시 당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보면 임팩트만큼은 충분한 듯 보이나 퀄리티는 처참했다. 라면 면발이 뭉쳐진 번에 치킨 패티의 양상추 그리고 라면 볶기를 연상시키는 매콤한 소스가 들어간다. 가격은 단품 3,400원, 세트 5,400원이나 크기는 아주 작아 여자 손바닥만도 못하다. 라면 번은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와 유사하게 미리 냉동되어 있던 햄버거번 모양의 라면 면발을 전자레인지에 해동한 뒤 다시 한번 뭉친 것이며 냉동한 것을 삶는 것도 아니 그냥 데우기만 한 것이라 상당히 질펀하고 흐물흐물하여 금방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풀어져 사이의 재료들이 흘러내려 먹기에 불편함이 컸다. 그리고 소스는 2014년 8월에 팔았던 화끈한 버거, 화끈한 감자 버거에 들어간 소스를 재탕한 것이다. 호기심에 한두 번 먹는 것은 괜찮지만 차라리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평이 많다. 또한 튀겨지거나 반조리 된 살짝 딱딱한 라면번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불어서 푸석한 면에 실망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강정 버거는 닭강정 맛을 기본으로 만들어졌으며 흔히 치킨 버거에서 맛볼 수 있는 데리야끼 맛 소스 대신 닭강정 양념 소스가 들어간 것이 차이점이다. 대신 마요네즈와 머스터드 드레싱이 빠진 상태. 번스밍 패티는 불갈비 버거에 들어갈 만한 길쭉한 것으로 쓰고 있으며 크기도 치킨버거 패티의 2배 정도의 규모다. 그 외에 불갈비 버거와 똑같이 양상추 및 양파가 추가로 들어가 있으며 치즈도 넣어준다. 가격은 단품 3,700원, 세트 5,700원이며 착한 점심 메뉴에 해당되어 런치 타임에는 세트 가격이 4,700원. 닭강정 버거답게 정말 단맛을 자랑함으로 호불호를 탔었다. 그런 만큼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안성맞춤. 딱히 맵지도 않아서 어린이층 고객에게도 어필하기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스가 있는 부분은 맛이 괜찮으나 소스가 없는 부분은 치킨 패티 특유의 뻑뻑함으로 인해 목이 막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 소스를 많이 넣어달라고 하자. 결국 수많은 컴플레인으로 인해 롯데리아 측에서 닭강정 소스의 정량을 20g에서 30g으로 올렸다. 강정 버거의 소스가 적은 것은 나트륨 때문으로 보인다. 소스가 적다고 불평을 듣는 현행 정규 레시피로도 단품의 나트륨 함량이 1회 기준치의 94%다. 대부분 버거 단품은 60%를 넘지 않는 것을 고려했을 때 꽤 높은 편이다. 6월 5일 불갈비 버거와 함께 단종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신제품인 맛잠 버거가 출시되었는데 마침 강정 버거와 불갈비 버거의 단종 이후 가성비 메뉴를 극단적으로 단종시킨 롯데리아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늘었고 맛잠 버거의 맛도 이전의 실패작이었던 라면 버거와 같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지라 호평만 2배로 받았다. 맛잠 버거는 롯데리아에서 2016년 2월 19일 출시하 50만 개를 한정 판매하는 햄버거 2016년 6월 말 단종되었다. 마성의 짬뽕 버거의 줄임말로 맛잠 버거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하며 라면 버거처럼 빵 대신 라면과 오징어, 명태, 돼지고기를 섞은 패티를 사용하였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단품 4,500원, 콤보 1,500원, 세트 6,300원. 열량은 단품 기준 467칼로리. 출시일 정오부터 64개 직영 매장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1인 1매로 맛잠버거 단품을 500원에 주는 행사를 하였다. 유사 메뉴인 라면버거 역시 50만 개 한정으로 2015년 1월 출시되어 약 3개월 만에 판매를 종료했는데 맛잠버거는 그보다 한 달 늦은 4개월 후에 판매가 종료되었다. 많이 안 팔린 듯 말기에는 런치 메뉴에까지 넣으면서 재고 처리에 힘을 쏟았다. 오징어 버거는 단종 이전에 롯데리아에서 파는 버거들 중에서도 값이 매우 싼 편이어서 지갑이 가벼운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메뉴 중 하나였다. 이것만 먹는다는 매니아층이 꽤 있었다. 2019년 9월 20일 롯데리아 40주년 기념으로 리뉴얼돼서 기간 한정 판매 제품으로 재출시 되었는데 아쉽게도 단품 가격은 리뉴얼 전보다 70%나 오른 3,400원이다. 기존의 대리버거 단품과 치킨버거 단품보다는 조금 비싼 편. 11월 14일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 출시로 인해 매장마다 다르겠지만 오징어 패티 소진 시까지 판매 완료 단종한다. 2014년 7월 13일 불고기 스테리 오징어 버거로 리뉴얼 출시되어 10월까지 한정 판매하였다. 2023년 5월 30일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라는 이름으로 리뉴얼 출시되고 오징어 비프버거가 생겼다. 크레이지아 더블 버거는 롯데리아에서
2016년 8월 20일부터 동년 9월까지 한정적으로 판매한 햄버거 메뉴로 저가형 버거로 가격은 단품 2,900원, 세트 4,800원, 런치 3,500원. 크레이지아 치킨이 먼저 출시되었는데 크레이지아 소스의 반응이 좋아 버거로 출시한 것. 저가형 제품이니만큼 이거 버거와 달리 특별한 홍보 없이 접내 포스터 정도로만 홍보하여 신제품이 나왔는지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패티가 2잔 들어갔음에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아무래도 버거킹 더블킹 시리즈 캡틴 스파이시 버거를 모티브로 한 듯. 런치 시간대에는 더블킹 세트보다 400원이 저렴하여 경쟁력이 있다. 패티 자체는 더블킹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미트 패티나 닭고기를 혼육한 저가 패티이다. 출시 이전 미트 포테이토 버거가 단종되었는데 그 자리를 벌충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크레이지아 더블 버거 출시 이후 오징어 버거, 리치 버거가 단종되었다. 저렴한 가격에 구성이 푸짐하여 호응이 좋았으나 한정 메뉴였기 때문에 9월을 끝으로 단종되었다. 야채 라이스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햄버거 메뉴. 버니 채소를 섞은 볶음밥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 가격은 단품 4,200원, 콤보 5,200원. 크기에 비해 저렴하지가 않다. 특히 쌀로 만들어진 범과 패티가 정말 작다. 불고기 패티가 범보다 살짝 더 큰 정도. 2019년 11월 14일 롯데리아 창립 40주년 기념으로 리뉴얼돼서 기간 한정 판매 제품으로 재출시 되었는데 단품 가격은 단종 시기 때와 그대로이며 세트 메뉴가 없는 대신 콤보 메뉴로 출시하였다. 2019년 12월 7일 전후로 마지막 물량이 풀리고 잔량 재고가 모두 소진되며 단종되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서울 역사점, 청량리 역사점, 대구 동성로점, 부산 비포 광장점, 부산 사상점, 부산 화명점, 롯데월드 부산점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 햄버거는 롯데리아에서 제일 오랫동안 존재하였고 가장 저렴했던 버거이다. 그러나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가장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가 없는 메뉴. 애초에 알바생들이나 롯데리아를 오랫동안 방문한 매니아층들을 제외하고는 이런 버거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역시 맥도날드 햄버거처럼 초창기에는 은근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인기가 있던 품목이라 메뉴의 첫 번째 줄에 당당히 실려 있었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후 제출 시 1년 4개월 만인 2017년 8월 16일 소리 소문 없이 단종되었다. 이유는 본사 측에서 더 이상 케첩이 들어있지 않은 햄버거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 숯불 바베큐 버거는 롯데리아가 2017년 3월 20일부터 2017년 10월 20일까지 판매한 햄버거 메뉴로 실로 오래간만에 롯데리아에서 정식 출시된 일반 햄버거 메뉴였다. 가격은 단품 3,200원, 세트 5,200원, 착한 점심 3,900원이었다. 그런데 2017년 10월 20일을 기점으로 뜬금없이 홈페이지 및 홈서비스 메뉴판에 내려가면서 출시된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단종되었다. 롯데리아에서 그나마 해자였던 메뉴라는 칭송을 받으며 평가가 좋았던 메뉴를 갑자기 단종시킨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 원가 절감 목적으로 통살 치킨 버거로 너프된 리치버거의 사례를 생각하며 훗날 리뉴얼되어 재출시된다 해도 전망이 어둡다. 유러피언 스모키 치즈버거는 롯데리아에서 2016년 5월 10일부터 2017년 11월 15일까지 판매한 햄버거 메뉴. 치즈딥 소스는 2016년 초 치즈버거 레시피에서 빠진 것을 시작으로 유러피언 치즈버거까지 단종되면서 롯데리아의 레시피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었다. 올리브는 원래 유러피언 프리코 치즈버거 출시 초기에는 있었던 것이 레시피 변경을 통해 빠졌었는데 모짜렐라 인더버거 올리브의 출시로 말미암아 다시금 레시피에 돌아오게 되었다. 기존 유러피언 치즈버거와는 패티도 다른 재료로 완전히 다르므로 별개의 메뉴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 기본적으로 맵다. 매운 정도가 청양고추 정도는 된다. 매우 담백한 맛을 내던 기존 유러피언 치즈버거에 비해 채소류가 줄어들고 타코 소스, 베이컨과 피클을 추가하여 자극적인 맛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코 소스는 버거킹의 치폴레 소스와 비슷하게 알싸하면서 향신료 향이 강한 매우 독특한 맛이 난다. 이 때문에 카레 향이 난다고 까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향신료 향보다는 올리브 향이 더 진하게 나고 타코 소스가 무슨 맛이냐고 하면 쉽게 말해서 약간 시큼한 게 칠리 소스 맛 비슷하다. 통살 치킨버거는 롯데리아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판매한 햄버거 메뉴. 구성은 햄버거빵, 양상추, 피클, 생양파, 통살 치킨 패티, 마요네즈, 갈릭 소이 소스다. 다만 말이 좋아서 갈릭 소이 소스이지 사실 대리버거에 들어가는 그 소스다. 2018년 4월 26일부로 단종되었으며 그 후속작으로 이거 버거가 출시되었다. 밀리터리 버거는 롯데리아에서 군대 리아를 모티브로 2020년 9월 28일부터 2021년 2월경까지 판매한 햄버거
버거 메뉴. 군데리아가 롯데리아를 모티브로 탄생한 단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기묘한 버거다. 광고는 이근이 출연해서 가짜 사나이에서 본인이 발언한 어록을 패러디했다. 출시 후 당시에 큰 인기를 끌던 유명인이 이근의 후광으로 여러 인터넷 방송인들이 해당 메뉴를 리뷰하였으나 하나같이 혹평을 넘어 악평 색이다. 평가를 종합하면 맛은 먹을만한 수준이지만 추억 군데리아의 맛도 아니고 빈약한 구성, 떨어지는 재현도, 너무 창렬한 가격 때문에 사먹을 이유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종합해서 재현율을 따지면 2013년 이후로 개편돼 실제 군데리아로 비교했을 때 아예 다른 물건이다. 2015년 이후로 전역한 장병들에게는 추억도 없고 공감을 하기 힘든 구성으로 출시했다. 그리고 2020년 대에는 구운 급식의 다양화로 인해 빵식이 비선호 메뉴가 된 지 오래인데 리뷰업들이 환장하는 군대 로망처럼 마케팅하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도 군 인식이 10년에서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뽀글이나 군데리아 등의 경험은 추억하는 게 아니라 씻기 위해 있는 것인데 제품 기획을 정반대로 접근했으니 평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뽀글이나 군데리아를 기존의 음식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분명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군대란 특수한 환경에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란 식으로 만들어진 음식들이다. 군데리아는 군에서 대량 생산하는 기본 음식으로 간편하게 햄버거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음식인 것. 즉 많은 예비역들에게 군데리아의 추억은 군데리아가 너무나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따 허접한 버거도 맛있게 먹을 수밖에 없던 군대에 힘든 추억. 더 나이 많은 이들에게 그런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좋은 재료이다. 사실 군 시절을 그리워할 정도면 20대 시절이 훌쩍 지나간 아재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들을 타겟층을 잡고 완전히 구형으로 만들었다면 인기가 더 있었을지도 모른다. 애매하다 보니 아재들은 추억의 그 구성 맛이 아니고 젊은 예비역들은 지겨운 군데리아를 굳이 사회에서까지 찾아 먹을 이유가 없으니 호기심에서 사먹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 사실 이 점에서 워낙 특이한 버거고 나름 이슈도 되어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없진 않았다. 전자레인지에 20초간 데우면 더 맛있다 안내하고 있으나 같이 제공되는 식판은 전자레인지 조리 불가라는 환장한 콜라보를 보여주고 있으니 주의하라. 실수로라도 식판째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면 밀리터리 버거 대신 환경 호르몬 버거를 먹어야 한다. 식판을 준다는 점 자체도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추세의 역행이라는 것이라 이 점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또한 매장에서 먹을 경우 잠깐만 나오는 매장이 있는데 이 점이 불편할 경우 포크를 이용해야 하지만 소수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포크 제공이 되지 않는다. 그나마 가짜 사나이가 히트를 친 직후에 출시되어 이근의 광고 효과를 일시적으로 보았고 대체 어떤 맛인지 먹어나 보자는 사람들의 호기심에 힘입어 평과는 별개로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물론 많은 이들이 한 번 맛만 보고 다시는 안 먹을 가능성이 높지만 롯데리아의 수많은 일회성 이벤트 메뉴 중 하나로 만든 것일 테니 유튜버용 햄버거로 이슈가 된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이런저런 음식을 리뷰하는 유튜버 고물은 가짜 사나이의 흥행에 입어 잠깐 어그로 끌려고 나온 버거이고 그 점은 성공했다고 평했다. 리아 미라클 버거는 2020년 2월 13일에 출시한 롯데리아 햄버거 메뉴였고 2022년 12월 말에 단종되었다. 리아 미라클 버거는 롯데푸드가 자체 개발한 식물성 대체육인 제로비트를 패티로 사용하였으며 가격은 단품 5,600원, 세트 7,400원. 참고로 고기 없다고 칼로리가 낮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단품 기준 574칼로리로 이보다 높은 열량의 단품 메뉴는 롯데리아에서 거의 없다. 고기가 없는 만큼 자극적인 맛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이 대부분 500에서 600칼로리대라 한 끼 식사로는 충족될 수도 있다. 단 단품 혹은 세트로 해도 감자튀김을 빼고 제로 콜라를 먹었을 때에만 해당된다. 2019년 6월에 롯데리아 일부 매장에서 리아 미라클 버거의 사전 테스트격으로 리아 미라클 어니언 이렇게 두 종류를 시범 판매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고기 패티만 식물성 고기 패티이고 우유, 함유, 번스, 마요네즈, 불고기 소스 등이 들어가서 비건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그리하여 절지부심해서 아예 고기, 우유, 계란 성분을 제외한 비건용 버거로 수정해 정식 출시한 채식주의 햄버거가 바로 리아 미라클 버거다. 채식 버거이지만 베이컨과 치즈 토핑의 추가는 가능하다. 300원을 추가하여 토마토를 토핑하면 보다 더 좋은 맛과 식감을 얻을 수 있다. 육식이 주류인 햄버거 사이에서 채식 대체제의 버거 종류이다. 번스는 우유 성분이 안 들어간 빵이며 우니포테 패티는 이름대로 감자와 양파를 갈아서 혼합한 반죽을 튀겨낸 것이다. 패티에서 쫄깃한 식감이 난다. 쫀득쫀득한 식감이 개성적이며 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독특하다. 콩, 밀, 단백질, 조합 패티에 목초액이 들어갔는지 탄맛 같은 씁쓸한 맛이 있다. 거기다가 고기 없는 고기를 기대하고 먹어보면 패티 자체에서는 고기 맛이 없는 데다가 시그니처 소스를 많이 써서 달달한 소스맛만 나니 실망할 수도 있다. 이후 나온 리아 미라클2는 확실히 이전의 문제를 개선하려 한 노력이 보인다. 살짝 지근하고 촉촉하며 느끼하기만 했던 우니포테 패티를 빼버리고 소스를 케찹과 머스타드로 간소화하여 대체육에 집중한 느낌인데 이번엔 대체육 패티의 맛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대체육 패티의 맛도 이질적이지 않아서 한 번쯤
볼만한 메뉴가 되었다. 그 새우버거는 맥도날드도 햄버거 메뉴가 6가지밖에 없다. 2000년대 초부터 새우버거를 판매했으나 피시버거의 뒤를 이어 2010년 9월 27일부로 단종되었다. 롯데리아 제품은 패티 자체가 생선살 위주이고 간간히 새우가 들어간 것인데 반해 맥도날드 제품은 통새우를 넣긴 했어도 생선살과 밀가루의 비중이 비슷해서 식감이 썩 좋지 않았다. 이후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출시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맥도날드는 새우버거를 판매하지 않았다. 그 새우버거가 2010년 단종된 후 4년 만인 2014년 10월 8일 디럭스 슈림프 버거라는 새로운 새우버거가 등장했다. 이런 일본 맥도날드의 새우 필레오를 들여온 것으로 통새우가 들어간 패티에 치즈와 사우전드 소스로 맛을 낸 것이 특징. 통새우의 크기가 꽤나 크고 튀긴 패티의 식감도 뛰어나 롯데리아의 명태살 20%, 새우살 40%, 나머지 밀가루 패티를 사먹어야 했던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실제로 출시 하루 전에 선착순 100명이 안에 무료로 단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이때는 진짜 통새우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려는 의미였는지 플라스틱 칼을 함께 주기도 하였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정작 디럭스 슈림프 버거 패티의 새우 함량은 몇 %인지 공원 포함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확인 결과 함량은 약 50%이다. 원래 한 달간 한정이었으나 반응이 뜨거워서 정식 메뉴로 승격되었다. 이후 절찬리 판매되다가 2016년 10월 슈비버거, 슈슈버거가 출시된 이후 히든 메뉴로 전환되었고 이들의 절찬리 판매로 인한 부진으로 2016년 11월 20일 이후로 판매가 중단된다. 어떻게 보면 팀킬이자 세대 교체.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인기리의 정식 메뉴가 된 후 2015년 1월 28일에는 통새우 패티를 2장으로 들린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가 등장했다. 이쪽도 한정 판매로 시작했다가 정식 메뉴화 되었다. 일반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대체적으로 호평 일색이었지만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린다. 일단 더블 패티 메뉴 특성상 런치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디럭스 슈림프 버거의 비린맛은 사우전드 소스가 어느정도 잡아주었지만 더블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다른 건 그대로 놔두고 통새우 패티만 2장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비린맛이 꽤 많이 난다. 또한 연한 통새우 패티가 2장이나 되어 버거의 높이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 패티가 부서져 흐르기 쉽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었으며 이후 디럭스 슈림프 버거와 함께 단종 처리되었다. 미니맥은 기본적인 성분과 재료 등은 빅맥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빅맥은 햄버거를 2층 쌓는 것에 반해 미니맥은 햄버거를 1층만 쌓는다. 즉 빅맥의 절반 수준이다. 맛은 빅맥과 똑같으며 양이 부족하긴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싸고 싼 가격에 빅맥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는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시간제로 한정 판매하였고 오후 6시까지만 팔았으며 2008년 11월경에 판매가 중단되었다. 맥퀴스트는 맥도날드에 단종된 메뉴. 2003년 8월 1일 출시되었다. 출시 당일 세트 가격은 4,900원이었으나 2004년 가격 인하를 통해 4,500원으로 내려갔었다. 2006년 단종되었다. 출시 당시 레시피는 바질이 첨가된 참깨 번에 마요네즈, 케첩, 겨자, 생양파, 피클, 양상추, 토마토, 치즈, 패티. 패티는 4대1 즉 쿼터 파운더 패티이다. 195 버거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95 버거는 전용 소스를 쓰기 때문에 맛은 완전히 다르다. 2006 피파 월드컵 독일을 앞두고 발매된 메뉴들. 월드컵 본선 진출국인 이탈리아,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를 본뜬 버거를 출시하였는데 2006년 4월, 5월에 이탈리아 버거, 6월에 멕시칸 버거, 7월에 오스트레일리안 버거를 출시하였다. 2006년 7월 31일 판매 종료되었다. 이탈리안 버거와 멕시칸 버거는 둥근 형태이지만 유일하게 오스트레일리안 버거는 길다란 형태로 만들었다. 빅 불고기 버거는 빅맥에서 쇠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꾸고 빅맥 소스 대신 불고기 버거 소스를 썼으며 치즈를 뺀 버거. 그래서 얼핏 보면 생긴 건 빅맥과 다르지 않지만 먹어보면 짭짤한 느낌부터 해서 꽤 느낌이 다르다. 맛은 소스가 소스인지라 불고기 버거와 차이가 없지만 불고기 버거 소스가 금세 빵을 적셔서 빵이 축축해지기 때문에 소스가 줄줄 흘러나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문제. 불고기 버거 소스 맛이 매우 강하며 소스 덕택에 분해가 잘 된다. 불고기 버거 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못 모르고 먹었다가 너무 짜서 기겁할지도 모르니 주의. 하지만 잘 먹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는다. 그 맛 때문에 매니아들이 많고 불고기 버거가 인기 많은 한국에서 빅맥과 거의 비슷한 매출을 자랑했다. 2010년 7월에 없어졌다. 대신 기존의 특불 버거가 더블 불고기 버거로 바뀌면서 정식 메뉴에 입성. 기존 빅 불고기 버거와 다른 점은 가운데 빵이 빠지고 치즈가 추가되었다는 점. 맥도날드 단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맥도날드가 크게 실수를 했다고 본다. 더블 불고기 버거의 경우 가운데 빅맥 번이었기 때문에 불고기 소스에 의해 빵이 축축해져서
있어서 맥딜리버리로 시켜먹지 않지만 빅불이 있었다면 그런 요구를 대체가 가능한 품목이었기 때문. 그릴 치즈버거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판매했던 맥도날드의 버거. 2011년 11월 촉촉한 치킨 준비된 리킨이라 콘셉트와 함께 한정 메뉴로 등장했다. 튀기지 않은 치킨 통살을 구워서 끼운 것인데 빵이 좀 길고 작다. 2011년 12월 27일까지만 팔던 기간 한정 메뉴였지만 이해로 인기가 있었는지 그릴 치킨 스냅랩 판매와 동시에 재판매를 시작했고 2012년 6월 정규 메뉴로 승격되었다. 하지만 정규 메뉴로 승격된 이후에 판매 부진으로 인해 버려지는 재고가 많아지자 본사 측에서 판매 중지했다. 정규 메뉴로 편입되자마자 바로 판매량이 떨어지는 비운의 버거가 된 셈. 이후 2016년 9월 기간 한정 메뉴 치킨맥에 그릴 치킨 버거에서 쓰였던 것과 유사 그릴 치킨 패티가 쓰였다. 그랜드 프라임은 한국 맥도날드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판매했던 한정 메뉴. 가격은 단품 5,400원, 세트 6,900원으로 2011년 당시 기준 더블 쿼터 파운드에 맞먹을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다. 레시피는 빵, 청키 살사 소스, 양상추, 토마토, 베이컨 2장, 화이트 체다 치즈, 4대1 비프 패티. 195 버거와 유사한데 소스가 다르고 195 버거에는 양파가 들어가는 대신 그랜드 프라임에는 화이트 체다 치즈가 들어갔다. 살사 소스의 맛이 꽤 강해서 퍽 매운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당시 그랜드 프라임 주문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2를 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반응이 나쁘진 않았지만 정식 메뉴로 등극은 실패했다. 195 버거의 시험작이 아닐까 추정되는 버거. 1988 버거는 195 버거가 맥도날드가 처음 생긴 1955년을 기념해서 만든 버거라면 이 1988 버거는 맥도날드가 한국에 처음 진출한 1988년을 기념하여 출시된 버거로 한국 맥도날드 25주년 기념 메뉴였다. 주제가 한국과 관련이 있는 만큼 한국인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만든 것이 특징이다. 레시피는 참깨빵, 치즈, 양상추, 10대1 비프 패티 2장, 마요네즈, 그리고 특제 스파이시 오리지널 소스. 이 스파이시 소스가 문제였는데 말이 스파이시 소스지 고추장이다. 햄버거에 안 어울린다는 평이 많았는데 치킨 패티가 불고기 버거 패티도 아니고 순 쇠고기에 소금 간만한 10대1 패티였기 때문에 당연히 어울리기가 힘들었다.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개작이라는 점은 부정하지 못하였다. 맥도날드가 한국에 처음 생긴 1988년 그때 그 감동을 살려서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었지만 물론 1988년 한국 맥도날드에 이런 메뉴는 없었다. 1990년대 중반 기존 맥도날드의 메뉴는 기본 햄버거, 맥치킨, 치즈버거, 히즈버거, 빅맥이 전부였다. 이후 서울 대작전과 콜라보하여 이 버거와 컨셉이 비슷한 88 서울 비프 버거라는 한정 메뉴가 출시되었다. 이름만 비슷할 뿐 아예 다른 제품이다. 이쪽은 그렇게 모티브를 얻어 에그 양배추 샐러드가 추가된 것이 특징. 하지만 이 메뉴마저 많은 혹평 속에 단종되었다. 맥더블은 그야말로 햄버거의 기본을 다하는 버거. 고기 패티 2장에 치즈와 피클, 다진 양파, 소스 등만 들어가 있는 단순하디 단순한 구성이다. 소은 쇠고기 패티의 고소함과 치즈의 짭짤함이 일품. 다만 느끼한 맛을 싫어한다면 치즈의 맛이 생각보다 강하고 채소가 빈약해서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 익숙할 버거는 아니다 보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이런저런 리치가 맛이 아닌 햄버거 맛의 고유한 느낌을 선호할 때 찾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는 맥도날드는 적당한 가격에 순 쇠고기 요리를 먹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쇠고기가 많아 선호하는 버거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고급 요리라는 이미지가 있고 햄버거를 간식으로 취급하는 음식 문화 때문에 야채와 소스를 많이 넣을 것을 요구하기도 해서 호불호도 갈리고 맥도날드 덕후가 아니면 잘 모르는 메뉴가 바로 맥더블. 사실 맥더블은 행복의 나라 메뉴 원년 멤버로서 단품 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덕분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가성비가 버거로 유명했다. 맥더블의 시작은 맥도날드의 고향인 미국에서 달러 메뉴였던 더블 치즈버거의 가격을 2008년에 올리고 나서 소비자들 반발이 거세자 새로운 달러 메뉴로서 맥더블을 출시한 것이 그 유래다. 한국 외 세계 각국에서는 더블 치즈버거도 정식 메뉴로 존속하고 있다. 원래 더블 치즈버거로 대표되는 달러 메뉴는 판매량이 좋거나 라인업은 아니지만 이전부터 맥도날드의 상징적인 메뉴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인 푸드 스탬프의 패스트푸드류는 제외되는데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없거나 푸드 스탬프만으로는 끼니를 해결하기 부족하거나 가난하고 배고픈 해외 유학생 혹은 저소득층 대학생, 거기에 한참 식욕이 왕성해서 간식이 고픈 추운 고딩들의 경우 값싸게 끼니 해결 간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메뉴 중 하나가 달러 메뉴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맥도날드 더블 치즈버거였기 때문. 달러 메뉴 치고는 꽤 내용이 충실한 더블 치즈버거를 이런 낮은 가격에 파는 것은 맥도날드 같은 대기업이 하는 자발적, 간접적, 저연령,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기여 효과, 잠재 고객, 인력 관리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자선 사업하는 회사도 아니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메뉴를 애써 싼 값에 팔 이유가 없었고, 결국 채산성 문제로 한번 없앴었는데 없애자마자 미국 내 해외 유학생들은 물론 미국의 평범한 저소득층 청소년층이 들고 일어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크게 데인 맥도날드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것. 2016년 2월 11일부터 단품 가격이 3,600원으로 올라서 더 이상 저런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행복의 나라 메뉴에서 일반 메뉴로 변경하면서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여파가 있어서 맥더블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었는지 2017년 1월 26일 맥도날드에서 기습적으로 일부 메뉴 가격을 소폭 인상할 때 정말로 조용히 단종 처리되었다. 삼각버거는 2017년 10월 26일 토마토 치즈 버거의 단종과 함께 출시된 맥도날드의 햄버거 메뉴, 행복의 나라 메뉴의 일원으로 단품 2,000원, 함박 스테이크의 맛을 살렸다는 것이 특징으로 구성을 레귤러 번, 토마토 함박 소스, 다진 양파, 치즈, 패티, 토마토 케찹, 레귤러 번. 토마토 함박 소스는 말 그대로 햄버거 스테이크 맛이 나는 소스인데다 맛까지 다른 재료를 덮을 만큼 강렬해 이 메뉴의 평이 안 좋아지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 게다가 냄새도 강해서 옷에 묻으면 시선에도 냄새가 잘 가시지 않는다. 게다가 패티가 돼지고기라서 이거 먹을 바에 치즈 버거가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같은 돼지고기 버거인 불고기 버거에 비해 소스의 향과 맛이 강해서 패티 특유의 돼지 비린내는 많이 줄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도 가격은 단품 2,000원으로 매우 싼 편이고 적어도 그 가격대의 맛은 나오는 편이라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기는 아주 나쁘지는 않은 편이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간식 메뉴로만 생각하면 좋다. 다만 문제는 멀쩡한 토마토 치즈버거를 없애고 만든 게 이 버거라서 애초에 평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2019년 2월 21일 에그 불고기 버거 등장으로 행복의 나라 메뉴에서도 빠져 단종되는 거 아닌가 우려가 나왔고, 결국 2019년 3월 말 판매가 종료되었다. 필레오피쉬는 맥도날드 상징 메뉴인 빅맥보다도 더 먼저인 1962년에 처음 나온 맥도날드 최초로 쇠고기 패티 이외에 육류 패티를 쓴 메뉴이다. 창업자 레이 크록의 자서전에 의하면 이 메뉴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당시에 신시내티의 맥도날드 가맹점주였던 루 그로엔인데, 그로엔의 가게가 있는 지역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고, 가톨릭 신자는 교리상 금요일에 고기를 먹지 않는 금육제를 지켜야 하고, 그 영향으로 금요일마다 햄버거 매출이 떨어지자 고민하던 그로엔이 흰 생선살에 빵가루를 입혀 튀긴 패티를 넣은 필레오피쉬를 고안했고, 이에 고무된 그로엔이 본사에 이 메뉴를 정식 메뉴로 넣어달라는 제안을 하자 크록이 그로엔의 필레오피쉬와 자신이 개발한 메뉴인 홀라버거를 같이 팔아보고 더 많이 팔리는 쪽을 정식 메뉴화하자는 조건으로 부분 수락했다. 이후 대결에서 필레오피쉬가 압승하면서 1965년 정식 메뉴로 승격, 미 전역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 맥도날드에서는 1988년 맥도날드가 진출하던 당시부터 원년 멤버로 메뉴가 7가지밖에 없던 시절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2008년에 단종되어 한동안 맛볼 수 없었다. 2021년 4월 1일 단종된 지 13년 만에 재출시되었다. 원본 그대로 필레오피쉬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며 패티를 두정한즉 더블 필레오피쉬도 출시되었다. 다만 여전히 매니아층을 위한 메뉴인지 별로 인기는 없다. 맥도날드는 손님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비 패티를 미리 만들어 두는데, 필레오피쉬는 가장 피크 시간대에 패티를 1개 정도 준비해 놓는 게 전부고, 나머지 시간대는 전부 예비 패티를 만들어 두지 않을 정도다. 결국 판매 부진으로 인해 2022년 12월 31일에 초코콘 애플파이와 함께 재단종됐다.